지난해 4차 발사까지 성공한 누리호.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우주 기술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업 발사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발사 가능한 로켓을 하려면 당연히 재사용이 돼야 됐고, 소모성과 재사용은 이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누리호를 넘어 이제야 첫 발을 떼는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사업. 2032년 첫 발사를 향한 머나먼 여정. 이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우주 스타트업 업체의 설비 공장. 발사를 앞둔 우주 발사체가 보입니다. 이곳에선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재사용 로켓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탄 엔진 기반의 소형 발사체인데 이게 2단형 로켓이거든요. 이 1단에 요 하나가 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9개를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1단이 되고, 로켓 연료로는 메탄을 사용합니다. 케로신, 즉 등유를 사용하는 누리호와 다른 점입니다. 정부가 2032년 쏘아 올릴 차세대 발사체도 메탄 로켓입니다. 케로신 같은 경우는 등유인데요. 그름, 숯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게 배관들이 되게 이제 작잖아요. 네. 이런 배관에 숯이 끼게 된단 말이죠. 케로신으로 하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치워줘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제 메탄으로 하게 되면 그을음이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재사용에 용이한 거죠. 로켓 재사용을 위해선 무게를 줄이는 것도 필수. 이 업체는 금속 대신 가벼운 탄소 복합체로 연료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탱크라면 요 안에 지금 네. 추진제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가벼워요. 그냥 들 수 있어요. 엄청 가벼운. 네. 무거워지면 페이로드에서 손해를 엄청 보기 때문에 하여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게 절감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이 탄소 복합체, 네, 그런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기술 또한 재사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발사체가 임무를 마치고 지상에 착륙할 때 속도를 줄이려면 엔진 추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력 제어,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요. 추력 제어를 100%에서부터 20%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을 할 때, 내려올 때, 그 리엔트리 번을 할 때 불꽃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 엔진으로는 네, 다 구현을 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는 강력한 추력을 담당하는 1단 로켓과 탑재체가 실린 2단 로켓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재사용하는 부분은 1단 로켓입니다. 3, 2, 1, ignition. 대기권을 벗어난 발사체는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됩니다. 1단 로켓은 엔진 재점화와 자세 제어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시 착륙하게 됩니다. 비행기나 미사일처럼 조종을 해가면서 원하는 지점에 내려오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랜딩 번이라고 해서 그 최종적으로 속도를 제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 업계가 재사용 기술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는 320회.
미국 스페이스X가 절반 이상을 맡으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26,000달러, 우리 돈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스페이스X 팰컨 9은 2,600달러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발사체는 이제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발사체였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1단 쪽을 갖다 재사용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라는 한 개 기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상업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차세대 발사체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누리호 같은 소모형이 아닌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튼 겁니다.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35년까지 재사용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2030년대 정도에 데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사체,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 중에서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발사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소모성 대비해서도 비용 경쟁력도 우수하고 또 효과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줄 수 있고 미국의 스타쉽과 뉴글렌, 중국의 주취.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메탄 엔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차세대 발사체의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기로 한 건 재사용 효율도 좋지만 더 큰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성도 가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화성에서는 메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는데 이제 케로신은 사실 생산하기 힘들거든요. 나로호와 누리호가 태어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산실 나로 우주센터. 이 지금 발사체는 어떤 건가요? 요게 지금 그 누리호 인증 모델로 제작이 된 그 기체가 되겠습니다. 인증 모델은 저희가 그 누리호를 실제로 발사를 수행하기 전에 지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시험들, 그 누리호의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모델이 되겠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갖고 그 어떤 임무를 다 완수해갖고 지금 현재로는 대기 상태에 있는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로신의 특성상 연소를 하고 나면은 그 저희가 이제 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을음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사 후에 만약에 케로신 엔진을 갖고 있는 재사용 기체가 그 복귀를 하면은 리퍼비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메탄 엔진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재사용성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리호 엔진은 스페이스X의 팰컨 9과 같은 가스 발생기 방식인데 차세대 발사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세대에 적용될 메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에 적용된 케로신 그 오픈 사이클 엔진의 대부분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물론 거기에서 이제 설계 개선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술 발전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누리호라는 어떤 발사체가 있고 이게 4번 4차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된 그런 기술들이 있고 그거 관련한 연구원들, 산업 생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의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재사용 발사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진 곳. 높이 45m의 녹색으로 된 엄빌리칼 타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여기서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차 발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발사체 후류 때문에 일단 이 지금 바닥이 지금은 반짝반짝한 이제 새로 도장을 새로 해서 좀 반짝반짝한데 이 도장이 다 녹게 되고요. 네. 지금 저쪽에 보시면 약간 이제 시커멓게 네. 그 이제 약간 그 화염에 이렇게 그슬러진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발사의 흔적인데 차세대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로켓을 쏘아 올릴 집, 발사대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재사용 발사체에 맞는 발사대 건설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1발사대는 과거에 이제 나로호를 발사했고 나로호를 발사했고 그다음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 또 저기서 2018년도에 저기서 발사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용을 해왔는데 저희 나로호 우주센터가 사실 지금 상당히 포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새로운 시설을 지을 데가 없고 그래서 기존 나로호 발사대를 이제 해체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발사체에 필요한 설비들을 새로 집어넣어서 저기에 차세대 발사체 발사가 가능한 그런 발사대를 조성을 할 거고요. 7년 안에 세계 수준의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해 달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인재 확보는 물론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지금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일단 시작해서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가 그러니까 하는데 과연 우리 우주항공청의 수준이나 역량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22년에 예탈 통과한 차세대 발사체가 사실은 일회성 소모성 발사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모성 발사체는 전 세계의 트렌드로 봐서는 가격 경쟁 면에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중국은 올해 안에 재사용 로켓 개발 성공이 유력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출발선에 섰습니다. 중국 발사체가 지금 전부 펠콘 9 거의 유사한 형상으로 여러 개의 회사에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중국의 발사체 중에 하나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2035년 2,6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우주 산업 시대. 재사용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로켓으로 가야 된다. 경쟁력은 무엇이냐면 상업 발사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발사 가능한 로켓을 하려면 당연히 재사용이 돼야 되고 방금 말씀대로 단도 대부분 로켓처럼 2단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사용도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국내 한 대학교에서 2년 동안 개발한 메탄 발사체입니다. 여기는 메탄가스이고 여기는 액체산소. 네. 그러면은 메탄가스하고 액체산소가 이렇게 공급돼가지고 여기 엔진 분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엔진 쪽으로. 우리 그때 보면 여기가 연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고 여기가 노즐이고요. 여기서 추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를 앞둔 상황. 재사용 발사체가 이제 위에 런칭해서 올라갔다가 일부를 이제 회수하게 되잖아요. 회수하게 될 때 가장 마지막 단계 이제 지상에서 내려오는 그 단계를 우리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연착륙 시연체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작 발사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중 공역 구간을 우리가 이제 쓰려면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영역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역을 찾는 그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러한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되게 조그만한 그 어떤 연구실 수준, 대학 수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발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랄지 법규랄지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발사장이 마땅치 않아 해상으로 나갔지만 거친 파도에 발사장이 좌초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해상 발사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건조를 해서 바지선 기반의 플랫폼 위에 그런 행거라든지 발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2023년 연말에 풍랑의 그 해상 발사장이 좌초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발사 캠페인을 접었고, 또 이제 그 후가에 저희가 대응하느라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프라가 있었더라면은 사실은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민간 전용 발사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2030년은 돼야 합니다. 2단계 공사를 30년 말까지 하는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기반 인프라, 부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추적 장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추가적인 추적 장비들을 갖다 놓을 계획인데 그건 지금 정부의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20년 전 국내 한 벤처기업이 재사용을 위한 메탄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로켓을 성공시키기 무려 9년 전의 일입니다. 메탄 엔진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로켓 엔진이 바람직한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케로신 엔진으로 갈 건지, 아니면 21세기 앞으로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할 텐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탄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 판단을 했을 때 메탄이다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해외에서는 기술력을 알아보고 연락이 잇따랐지만 정작 국내에선 시기상조라며 외면받았습니다. 결국 이 한국판 스페이스X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의 우주청 담당자가 저희 회사 조그만, 그 당시에 8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군 연구소에서는 저희를 그 미팅을 하자고 초대를 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민간이 로켓 개발하는 게 말이 되냐.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비로 2조 2,900여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만큼 시행착오가 잇따르고 비용도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선 재사용 발사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 수백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5m 반경 안에 원에 착륙을 성공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미션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미션을 어렵다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어려운 부분을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쌓고 그 경험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어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32년 대한민국의 재사용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